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입니다. 네, 오늘 이제 2020년, 2021년 1월, 이제 오늘 며칠이죠? 날짜 가는 것도 모르겠네요. 1월 20일, 마감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지금 최근에 그 이트렌드 구독자분들 와 정말 너무 많이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50만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좀 감사드리고 또 저희 스태프분들 뭐 항상 감사드리고 혹시 뭐 구독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시장이 오늘 코스닥이 드디어 갔어요. 제가 어제도 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도 너무 겁먹지 말자. 어제 바이오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근데 바이오주들도 결국엔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좋아졌죠. 왜냐면 되게 단순한 거예요. 이 공매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렇게 충격을 좀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결정된 건 아닙니다. 2월 17일 날 결정이 되는데 공매도를 3개월 금지하는 걸 연장을 더 하겠다. 공매도 금지 3개월 더 연장.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이렇게 오늘 코스피는 사실 뭐 갭상승하고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죠? 오히려 빠지기도 했었고. 근데 오늘 보시면 코스닥이 그냥 불을 뿜어 버렸습니다. 1000 가지 않을까요? 뭐 저는 충분히 1000 갈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코스닥이 가면 코스피는 좀 쉬어요.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코스피 또 많이도 올랐잖아요. 종목들이. 그래서 좀 서로 시소 게임 하면서 형님 가고 또 아우 가고 그런 장이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체적으로 보시면 업종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 이제 의료 정밀 업종이 좀 많이 올랐고 한 3% 정도 반등에 성공을 했고 오늘 시멘트들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비금속 광물. 그리고 시멘트보다는 그쪽이 좋았군요.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한 3%. 대단한 게 벌써 13만 원까지 갔습니다. 시멘트는 뭐 종목마다 좀 다르고 기계업종 좋았고 또 의류주도 오늘 섬유의복조 또 좋았고 특히 기계 LIG 넥스원이 오늘 얘도 이제 우주항공 한번 말씀드렸죠.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기업들이 좀 불을 뿜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주가들이 워낙 안 가가지고 좀 싸다는 그런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섬유의복주가 오늘 또 강세 보였고 한세실업이 오늘은 좀 좋았습니다. 가장 좀 부진했던 한세실업이 좀 오늘 올라갔고 FNF도 반등에 성공했고요. 화학주, 뭐 전기전자, 자동차는 사실 오늘 분위기가 아침에 되게 좋았는데 좋다가 좀 꺾여버렸죠. 거기 조금 아쉽고 보험주가 오늘은 좀 안 좋았습니다. 증권 섹터 쪽으로는 건설은 약간 이제 그 차익 매물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나 테마 관련주 영상 콘텐츠 뭐 캐릭터 상품 코로나19 엔터테인먼트 오늘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J 콘텐트리가 이제는 43,000원까지 날라갔어요. 이거 고생하신 분들 많으시죠. 아무튼 이제는 고생을 보답받을 시기인 것 같고 주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구간에서 이런 거 상상도 못했죠. 영화관도 안 되고 드라마도 힘들고 어느 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콘도 많이 갔고 오늘 또 엔터주들도 최근에 주가 좀 되게 부진했는데 오늘 보면 YG가 8% 그리고 JYP도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우리의 JYP 오늘 급등했습니다. 코스닥 가니까 바로 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거 이럴 때 사면 참 좋죠. 안 갈 때. 근데 왜 이럴 때는 다들 못 살까요? 왜 그런 심리가 발동하는지 그죠? 참 저렇게 안 갈 때는 사람들이 안 살려 그래요. 저럴 때 사면 참 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야 되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은 기업인 거 알지만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축하드리고 드디어 이제 12만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목표가 12만원
향해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때 8만 원 정도 할 때였으니까 벌써 한 30% 수익 났죠. 뭐. 30% 가까이. 그리고 12만 원만 가도 훌륭하죠. 1년 농사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었고 우리가 뭐 BBI지 뭐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만 해가지고 대박 나는 게 아니라 이런 별볼일 없는 것 같았는데 이때만 해도 그죠. 이런 기업을 통해서도 뭐 1년에 2, 30% 아니면 많게는 4, 50%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못난이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릴 때 여러분들이 혹시 뭐 종목이나 이런 거 물어보실 때 되도록이면 팔지 말라고 해요. 물린 것들. 네. 또 어떤 분들은 뭐 파시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몇 종목에 압축해라. 근데 저는 좋은 기업이고 버텨도 되는 종목이면 그게 10개든 20개든 그냥 가져가라 그래요. 네. 제 성향은 그래요 사실. 그래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만 해도 이런 데서 보면 다 팔아야 되는 종목이에요. 가지도 않고 예. 이렇게 효자 노릇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좋은 기업이란 확신이 있다면 당장 안 가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다시 좀 말씀드리지만 제발 손절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강세장에서는 손절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근데 진짜 아닌 기업이 있어요. 아니면 너무 많이 수익이 났는데 무너지거나 그럴 때는 뭐 손절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잘라야 되는데 뭐 그런 경우 제외하고 주가도 바닥에 있고 뭐 크게 악재도 없고 나쁘지 않은 기업이면 그냥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안 가도 진짜 인내심 발휘하셔서 그래야 성공해요. 주식 투자가 별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되게 단순해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주항공 역시 우주항공. 저도 작년에 이제 제가 투자 유망주로 우주항공도 올려드렸지만 올해 더 확신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주항공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요새 이제 좀 강조하는 건 한국 항공우주죠. 워낙 좀 너무나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역시 세트랙 아이가 가장 셉니다. 개별주. 그리고 로봇, 드론, 뭐 항공기, 보톡스, 3D 오늘 그 반도체도 좋았어요. 소부장. 못난이 최근에 조금 못 났었는데 원익 IPS가 무려 9%나 주가 폭등했어요. 반도체도 그냥 불을 뿜어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도 꾸준히 가져가면 수익 납니다. 하루하루 보면 힘든데 또 저렇게 가잖아요, 그죠? 천천히. 그래서 주도주도 잘 가져가면서 우리가 올해 해야 될 건 뭐죠? 새로운 거 계속 찾아야 됩니다. 그런 거는 제가 잘 해드릴게요. 새로운 거 찾는 거는 여러분도 뭐 직접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되 근데 뭐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고민하고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 좋아서 이건 뭐 얘기할 게 없네요. 아 오늘은 근데 그 자동차 쪽은 약간 용두삼이 LG전자가 많이 갔고 이노텍이 그동안 안 갔죠. 이노텍. 근데 기아차나 이런 쪽 관련 기업들은 아침엔 정말 불을 뿜었는데 모비스도 빠지고 근데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기아차가 뭐 애플카 수혜라고는 하지만 3사는 같이 가고 그 중심에는 어쨌든 모비스가 있어요. 모비스가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동차 전장 쪽 절대 팔지 마세요. 진짜로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쪽 시장이 열리는데 이것 조금 먹었다고 팔고 또 그리고 최근에 사서 물렸다고 팔고 절대 그러면 큰돈 벌지 못합니다. 마인드를 크게 설사 안 가면 어때요? 그래 주식이 재밌고 어려운 거예요. 답을 알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몰라서 재밌고 모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주가 오르는 거예요. 누구나 만약 현대모비스가 40만 원 가는 건 누구나 알아요. 당장 내일 가요. 끝나요 그냥. 늦게 산 사람만 바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죠 그런 거. 50만 원, 60만 원, 뭐 아니면 30만 원 갈 수도 있고 몰라야 돼요. 아무도 확신을 못 해야 돼요. 그래야 주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기업의 방향성이니까 그거만 좀 믿으시고 장기 투자 계속 자동차 부품 회사 또 계속 투자해 나가시면 좋을 거예요. 급 나갈 땐 오히려 기회인 것 같고 오늘 그리고 바이오 쪽이 좋죠. 면역 항암제라든가
저쪽이 요새 좀 분위기 안 좋았죠. 네. 오늘은 좀 분위기 좋고 뭐 너무 그리고 폐기물도 오늘 뭐 일단 인선 ENT도 보여드리겠지만 건설 폐기물 만드는 회사 이 회사가 오늘 좋았습니다. 다 아무튼 올라갔고 빠진 건 은행 금융주 안 좋았고 조선주, 증권주, 건설주, 백화점, 편의점, 철강 이쪽 기업들이 일부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자별 동향 한번 볼게요. 투자자별 종합을 한번 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외국인 팔고 역시 근데 오늘은 개인들이 코스닥 올라가니까 또 반대로 팔아버리셨네요. 4,500억 팔고 코스닥 급등 기관 외국인 이쪽으로 가고 반대로 코스피는 개인만 사고 일단 개인들은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은 한번 1000까지 보자고요. 보고 코스피는 당분간 소강 상태 3200 지금 3000 정도 되죠. 좀 더 길게 보면 2940 3300포인트 근처 그러니까 요 레벨하고요. 요 레벨 여기가 2940이 고점 대비 10%짜리예요. 요 정도 짧게는 여기입니다. 요 정도 요 레벨에서 좀 등락 그래서 오를 때 사지 마세요. 지금 내려갈 때 사시고 다만 그동안 코스닥이 안 갔으니까 조금 더 퍼포먼스는 코스닥이 좋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요새 이제 고객 예탁금은 조금 정체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것도 많긴 하지만 증시 주변 자금 추이 보시면 예탁금이 적은 건 아닌데요. 지금 현재 68조 정도 조금 소강 국면입니다. 70조 대에서 많긴 많아요 이것도. 그래서 예탁금은 좀 약간은 좀 정체 상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SK가 예, 완전히 그냥 날라갔는데 아무튼 축하 진짜 드리고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게 월봉인데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면 좀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번 달에 40% 올랐는데 이제 시작이래. 예. 아니 근데 진짜 시작 같아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은데요. 앞에 사자는 하나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일단 정말 안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일단 시황은 그 정도 해드리고 또 잠깐만요. 그 뉴스 많은 주린이 여러분 요즘 주식 투자 많이 어려우신가요?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종목 검색식을 활용해 보세요. 종목 검색식 만들기가 어렵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베스트 종목 검색식을 선물해 드립니다. 종목 검색식은 매주 화요일에 한 번씩 지급해 드리고 H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검색식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고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그전부터 보여드리면 오늘 이제 옐런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인사청문회. 옐런이 이제 재무장관이고 비둘기파입니다. 비둘기. 되게 온건한 통화 정책이 있어서 되게 온건하신 분이죠. 근데 이제 이분께서 역시나 비둘기파였어요. 이분은. 그래서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주장을 했고요. 이에 증시는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세를 인상을 하긴 해요.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예상했던 거죠. 우리 경제 회복 뒤에 할 거다. 왜냐 지금 경제 회복도 안 됐는데 벌써 뭐 법인세 올리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거 당연히 좋은 거고 그다음에 대규모 추가 지원 액트빅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부채가 늘어도 비용보다는 좀 편익이 크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뭐 부채 늘어난다 이런 부담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 경기 살려야 되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그래서 부채보다 추가 지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불법 지식재산권 보조금 대응을 위해 모든 방법을 나는 다 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을 한마디로 계속 그동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옥죄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건 용납 안 한다. 그리고 인위적 환율 조작, 그러니까 뭐 중국의 위안화를 약세로 용인하는 걸 인정할 수 없다. 위안화는 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이제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부양책에 환호하고 있지만 한국 투자자가 더 좋게 봐야 될 건 3번과 4번이에요. 3번은 이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막겠다. 예. 그러니까 중국은 아시죠? 유튜브도 못 봐요. 우리나라 드라마도 지금 못 들어가고 이런 것들. 이걸 막아놨는데 이걸 열겠답니다. 그러면 이거 열면 스튜디오 드래곤 회사 같은 기업들은 어때요? 중국에 그냥 드라마 뚫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래서 올라간 건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 효과도 있는데, 예, 아무튼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완전히 급등 나왔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불공정 무역행위. 우리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보호무역이죠. 자국 회사들 막 보조금 주면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럼 한국 증시는 일단 중국이 개방되면 엄청난 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절상압력, 원화 강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안화 약세하면 안 된다. 인위적으로 약세 만들지 마라.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위안화가 강세로 가면 원화도 강해지니까, 원화 강세면 달러가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증시가 보면 항상 달러가 약할 때 그러니까 달러 약세기, 우리나라 원화 강세기에 시장도 항상 올랐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우리 한국 증시에 이 되게 좋은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게 이은택 연구원님이 참 이게 저도 제가 뭐 평소에도 자주 보여드리고 이효성 연구원도 그렇지만 제가 좋게 얘기하는 게 약간 이제 인사이트가 있는 게 대부분 다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추가 지금 2번만 봐요. 2번만. 옐런 재무장관이 그래 저거야. 예, 추가 지원한대. 이제 시장이 환호하는 거죠. 막. 그리고 법인세 인상도 나중에 한다. 이러니까 막 미국의 나스닥 기업들이 급등을 한 겁니다. 근데 요게 우리 한국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중국과 경쟁하는. 근데 중국의 이런 지재권 있죠. 이 시장을 열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의 컨텐츠 기업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겠죠.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환율도 우리 한국한테 유리한 쪽으로 증시에. 그래서 주식시장 되게 좋은 뉴스가 나왔다. 옐런은 우리 편. 예, 아시죠? 옐런 재무장관은 한국 편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편이라보다는 한국 주식시장 편. 그래서 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있어요. SK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옐런이 돌아왔다. 재무장관에 지명된 그녀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 참석했다. 슈퍼 비둘기. 여기 아예 비둘기가 아니라 슈퍼라고 써버렸네요. 그리고 그녀가 향후 4년 동안 미국의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할 것인 것만큼 시장의 관심은 뜨거웠다. 그리고 우선 어쨌든 부양책 쓰고, 예, 경제 회복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일단 살리고 봐야 돼요. 사람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나중에 병원비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랑 비슷하죠. 누가 엄청 다쳤어요. 가족분 중에.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술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받아야죠. 내가 돈이 없어도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수술비는 청구되겠지만 지금 그거 무섭다고 우리 돈 없으니까 수술하지 마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일단 살리고 봐야죠. 뭐 달러빚을 져서라도. 약간 그런 지금 느낌이에요. 그래서 옐런 의장도 지금 그걸 얘기한 겁니다. 일단 경제를 살리는 게 먼저다. 부채는 나중 문제고. 그리고 증세도 지금 당장 안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 정도.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것만 보는 건데, 아까 이은택 연구원은
이제 중국의 지재권까지 얘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고서 차례로 보여드릴게요. 화장품 요새 저도 화장품에 요새 조금 꽂혀가지고 좋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화장품을 뭐 이제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별 관심은 없어요. 화장품 자체에 대해서. 뭐 스킨 로션 바르는 정도인데, 그래서 항상 제가 제품이 바뀌어요. 예, 어떨 때는 뭐 이런 거, 이거 써도 올리브영, 전 주로 올리브영 많이 가거든요. 가가지고 한 번씩 사오는데, 지금 쓰고 있는 거 봤더니 아모레 거더라고요. 헤라 온무. 예. 제가 쓰고 있는 게 브랜드가. 저는 별로 그렇게 그런 브랜드에 큰 관심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가가지고 향을 한번 맡아봐요. 그래서 이거 괜찮네. 그래서 한번 또 써보고.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공교롭게 아무튼 아모레 거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 요새 주식으로는 화장품을 좀 요새 좋게 보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연우 한번 말씀드렸죠. 연우. 용기 회사.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우선주. 어제도 많이 갔고, 화장품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언젠가 올 거예요. 올해 분명히 한번 한국에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빠질 게 없는 거. 호재가 없더라도 악재는 많아요. 그런 종목들인데, 악재가 많다는 얘기는 다 반영이 됐으면 더 이상 악재가 없는 거죠. 제가 어제 바이오 말씀드렸잖아요. 바이오주들 걱정하지 말라고. 왜냐? 이제 악재 다 나왔잖아요. 공매도가 재개되면 대도 먼저 선반영했고, 공매도가 혹시라도 이제 금지가 연장되면 환호할 거라고. 근데 일단 분위기가 공매도가 이제 금지가 연장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반등해버렸죠. 코스닥이. 화장품도 비슷한 거예요. 악재가 많은데 이제 다 반영을 해버렸어요. 이제 식상한 거죠. 그래서 그런 악재는 아는데 더 이상 이제 주가를 못 밀어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조그만 뭐가 희망이 생기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바닥권 종목의 장점이에요. 근데 바닥권 종목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뭔가를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장품이 요새 좋고, 여기 그 애널리스트 분도 일단 연우죠. 용기가 연우예요. 화장품 용기. 예. 그래서 이게 좀 좋아지고, 연우는 2분기를 저점으로 분기 매출이 이게 보세요. 작년 2분기부터 좋아지고 있어요, 매출은. 특히 LG생활건강 이런 데 많이 납품하는데, 펌텍코리아가 이제 경쟁사입니다. 예. 그래서 같이 좀 좋아지는 그림이고, ODM은 코스맥스, 한국콜말 다 좋죠. 이제 중국이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코스맥스도 더 나쁠 것 같고, 색조 화장품은 클리오. 이제 백신 벗으면 요거 색조 화장 하겠죠. 역시 대표 기업은 LG생활건강, 아모레인데, LG생활건강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LG생활건강보다 이제 아모레 퍼시픽 쪽이 좀 더 낫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좋게 보시고, 그다음 이게 오늘 주가 날아가 버렸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회사 오자마자 딱 보고서를 봤는데 한도크린텍을 목표 주가 올렸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미 급등해 버렸어요. 그래서 절대 사지 마세요. 예. 설명만 해드릴게요. 이런 기업이 있구나. 한도크린텍은 여러분들 그 정수기 혹시 쓰세요, 집에? 정수기 필터 있죠? 우리 필터 갈잖아요, 한 번씩. 그 필터 만드는 회사입니다. 카본 블록 필터라고, 이게 굉장히 이제 기존의 필터보다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1위 기업이고, 그러니까 코웨이, LG전자, 뭐 쿠쿠 이런 데 다 납품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기사 있더라고요. 삼성전자도 이거 사업 뛰어들 수도 있다고. 이 국내 대형 가전업체가 삼성이죠. 그럼 필터 매출 더 증가하겠죠. 네. 그래서 올해 실적 좋을 것 같고, 그런데도 주가가 되게 PER이 8배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완전 위로 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주가가 급등을 했고, 예. 이런 게 사실 한도크린텍이 보고서가 거의 없다가 진짜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는데, 첫 이제 보고서인데 목표 주가 올려버렸어요. 이런 게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상당히 큰 폭으로 급등했고, 코인테크는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셔서 오늘 보고서 나왔는데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고요. 너무 소형주니까 제가 뭐 추천드리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거는 제가 종목 상담을 많이 한 경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2차 전지 생산 공정에 특화된 스마트 팩토리 있죠. 자동화 시스템.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만들 때 그 자동화 공정에 쓰이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쟁사가 없대요. 그리고 실적도 4분기부터 좋아지고 올해는 900% 이익 증가. 올해는 한번 기대해 보세요. 진짜 어느 정도 돈을 벌지 모르겠지만 LG화학, 삼성, SDI 등 고객사를 선정을 했고 경쟁사가 없어요. 이게 진짜 이 경쟁사가 없는 거는 프리미엄 요인입니다. 삼성전자가 더 잘 나가는 이유, 최근에 잘 나가는 이유가 중국이랑 경쟁사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네. 만약에 TSMC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이런 상상도 해보는 거죠.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가 TSMC를 막 쫓아가잖아요. 파운드리. TSMC가 없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삼성전자 얼마나 올라갈 거예요, 주가가? 시총 천조도 우습죠. 한 3배는 갈걸요, 여기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경쟁자가 있고 없고 그 차이죠. 근데 코인테크는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거고 실적도 좋아지고 2차 전지 회사고 시스템. 네. 주가는 그렇게 사실 많이 못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코인테크도 괜찮고 코스맥스는 뭐 최근에 저도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더 나쁠 게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 좋아진대요.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한 178억 정도 기록한 걸로 보이는데 증가하고 약간 이제 예상보다 미달하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화장품 실적은 3분기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예. 손 소독제에 대한 선별 수주. 이게 손 소독제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 화장품 매출은 예, 일단 그 온라인 채널에서 이제 그 고객사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면서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좀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채널 쪽에. 중국 상해 범인이 있는데 이게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대요. 그래서 중국 상해 범인 쪽으로 수주가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온라인 기반의 신규 고객사를 적극적으로 확보했고 중국도 온라인 시장 커지거든요. 그 화장품 회사들이 코스맥스에 오더를 넣는 거죠. 코스맥스는 세계 1등이에요. ODM 세계 1등 기업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은 좀 적자 상태인데 미국은 적자 폭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좀 저렴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인선이엔티도 오늘 좀 올라가긴 했는데 이 종목도 잘 보세요. 이제 폐기물 회사가 많잖아요. YN텍 또 있고 뭐 코엔텍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인선이엔티가 제 생각에 올해 좋을 것 같아요. 몇 년간 얘가 좀 제일 못났어요. 근데 올해는 왜 인선이엔티냐? 단순합니다. 건설 때문에. 건설 공급 늘리는 거 아시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고 설 전에 발표될 텐데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 아파트나 이런 대규모 건설 붐이 일면 건설할 때 폐기물이 엄청 많이 나와요. 재건축할 때도. 그러면 건설 폐기물 회사들이 그 Q라 그러죠. Q. P와 Q. P는 가격, Q는 물량. 이 물량이 올라가서 매출 성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인선이엔트가 올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국내 건설 폐기물 1위거든요. 그 다음에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 의무 폐지, 노후 경유차 폐보조금 지원. 그러니까 폐차를 또 많이들 하잖아요. 자동차 폐차할 때 이 회사가 그 폐차 시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폐차한 거 중에 일부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또 따로 떼서 팔기도 하고 중고차 사업도 합니다. 근데 PER 11배. 매립 사업도 하고 있고. 아무튼 올해는 건설 폐기물이 이거죠. 그래서 인선이엔티도 올해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세요. 유한양행은 예전에 제가 3년 이상 장기 보유할 뭐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고 많이 갔어요. 그죠? 제약 주치고는. 그래서 실적 중요한 건 아니고 얼마 전에 랭라자라고 폐암 치료제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각처럼. 그래서 이 같은 기전의 약물인 타그리소 이 제품이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그러니까 글로벌로는 4.7조 원 정도. 예, 요게 될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랭라자는 올해 처음 나왔기 때문에 100억 정도 매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뭐 국내 매출 최대 1,000억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보고서예요.
아무튼 글로벌 신약 성공 가능성 또한 높아졌고 우리나라 식약처가 뭐 아무한테나 허가 내주는 데는 아니니까 유한양행의 이번 허가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좀 항상 투자할 때 좀 어려운 게 3상까지 잘 끝내놓고요. 이게 신약 이제 허가 받을 때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중간 결과에서 미끄러지고. 그래서 진짜 투자하기 좀 어려운데 유한양행은 그런 게 별로 없고 잘 마무리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99,000원까지 목표주가 올렸고요. 그 다음에 연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이제 하나금융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46% 이익 증가 예상합니다. L사 이게 LG생활건강이죠. 네. A사는 아모레퍼시픽. 미국 향에도 매출이 들어가고 영업이익도 58%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인건비도 좀 많이 줄였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대형 그 고객사로 매출이 이제 점점 증가를 하면서 실적이 올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은 탑 10 브랜드가 가운데 중국 회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중국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3, 4개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연우 목표 주가 올린 거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2.9만 원까지. 박종대 연구원님 참 잘 보세요. 그래서 연우도 관심 있게 보시고 MC넥스는 뭐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사라고는 안 하는데 계속 보입니다. 이게 얼마까지 갈까요? 진짜 축하드리고 MC넥스는 제가 작년에 진짜 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전장 이게 제네시스 아시죠? 제네시스 차에 MC넥스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세계 5위 회사고. 그러니까 자동차용 카메라 잘해요. 국내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잘 하니까 더 매출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장 매출 비중은 올해 19%, 2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물론 아직은 스마트폰 쪽이 비중이 높아요. 높긴 하지만 지금 시장은 이쪽도 안정적인 데다가 자동차 이쪽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좋다. 이런 내용이고 목표 주가를 무려 7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57,000원이니까 6만원까지는 한번 보시고 6만원 넘어갈 땐 뭐 그때는 알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좀 일부 파실 분은 파시는 거고 7만원 보시는 분은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롯데정밀화학 제가 좀 요즘에 관심 있게 또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정밀화학입니다. 화학회사고 뭐 가성소다 이런 거 만들고 셀룰로스 근데 이거 어제 제가 보여드렸죠. 어제 나왔던 보고서인데 오늘 아침에도 좀 다시 또 발간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욘드 미트 대체육 관련주고 그다음 암모니아 아시죠? 수소는 부피가 너무 커서 운반하기가 힘들어요. 수소 이거를 압축을 해야 돼요. 부피가 적게. 그래서 수소 H 3개에다가 N을 붙입니다. NH3 이게 암모니아예요. N이 질소죠. 이러면 부피가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롯데정밀화학이 그런 이제 암모니아 쪽 관련해가지고 국내 1등이거든요. 이것도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계속 뭐 주가 많이 못 올랐어요. 롯데쇼핑은 계속 작년부터 그 한일 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온라인 쪽도 잘 보세요. 오프라인 쪽은 여전히 힘들긴 하지만 온라인 어쨌든 저평가입니다. PBR이 0.3배 수익성 개선하고 있고 점포 구조조정 돈 안 되는 데는 쳐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120개 점포를 구조조정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핵심은 최근에 쿠팡이 그 미국에 32조 원 밸류 받고 나스닥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롯데오는 역시 이제 같은 온라인 상거래 비즈니스를 하니까 그런 면에서 좀 밸류에이션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쿠팡과 비교를 해보면 롯데온의 가치가 10조까지는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뭐 거래액 대비해서 시가총액 비교해 놓은 건데 물론 뭐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근데 어쨌든 롯데온도 롯데 쇼핑이 지금 시총이
얼마죠? 3조잖아요.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고 봐야죠. 이 롯데온의 가치에 비해서. 근데 기존의 백화점이나 이런 게 워낙 좀 부진하니까 갉아먹는 거죠. 롯데쇼핑도 올해 계속 좋게 보시면 좋겠어요. 김준성 위원은 이제 논 테슬라, 테슬라와 반 테슬라 연합 이렇게 갈린다고 써주셨고, 테슬라 대 현대차나 GM 중심에. 얘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냥 자율주행. 그리고 현대차도 F라고 할지 모르지만 손 잡을 거고, 그 다음에 GM은 그 MS 마이크로소프트랑 손을 잡고 자율주행이나 이런 전기차 시장 뛰어드는 거예요. 그럼 판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오늘은 뭐 자동차 부품주가 아침에 급등했다 좀 밀리긴 하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항상. 뭐 오늘 아침에 급등했을 때 판 거는 그건 선수의 영역이고, 현대모비스든 뭐든 그냥 이 흐름, 데이터, 기존에는 차만 팔면 끝났어요. 근데 차를 팔고 이 안에서 운행 데이터가 쌓이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요. 예. 이게 핵심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회사가 테슬라. 그래서 PER 100배가 넘어요. 근데 현대차, GM, 뭐 폭스바겐 이런 빅3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분명히 언급을 했고, 현대차가 가장 앞서 나가요. 여러 회사도 인수를 했고, 여기에 높은 점수를 주고 여기에 애플까지 같이 손을 잡으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일각에선 뭐 애플하고 손잡아서 좋을 게 뭐 있냐, 저거 하청업체 되는데, 팍스콘 되는데, 아 현대차가 바보입니까?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될 거면 애초에 하지도 않아요. 현대차가 뭐 바보도 아니고. 예. 분명히 현대차가 뭐 저는 하나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애플하고만 거래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회사랑도 거래할 수 있어요. eGMP 플랫폼 이렇게 배터리 달린 여기 밑에 바퀴 있는 거죠. 여기다가 차체만 딱 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가 되는 거. 이걸 누가 한다? 현대모비스. 예. 그래서 저는 모비스를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좋게 보는 거예요. 저 핵심 부품을 걔가 하고 있으니까. 현대차의 좀 횡보 계속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개인들 유동성은 뭐 제가 아까 그 아침에 3프로 가서도 잠깐 얘기는 했는데, 그 개인들의 최대 매수효력이 157조에서 204조 원이나 된대요. 예. 근데 개인들의 매수효력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쨌든 개인들은 증시를 떠받치는 주요한 주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개인들이 주식을 하는 뭐 세 가지 방법이 있대요. 첫째, 자기가 번 돈에서 지출을 뺀 거. 그게 이제 순저축인데, 거기서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새로 예금을 드는 거죠, 아예. 예. 그리고 주식을 사기 위해 소비를 줄이는 것도 있대요. 예. 주식을 사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어떤 뭐 제품을,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케이스죠. 그리고 금융자산에서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경우죠. 적금 깨는 거예요, 그냥. 적금 깨서 주식 사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봐서 과거랑 비교를 해본 거예요. 과거 데이터랑 비교를 했더니, 순저축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 2020년 197조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개인들이 이 중 54조 원의 주식을 샀고, 예탁금도 이제 늘어났으니까 실제로는 100조죠. 예. 순저축액의 27%를 샀대요. 근데 2007년과 같이 순저축액의 80%가,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보면 27% 순저축액의 27%가 이쪽에 들어온,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근데 2007년에 80%가 들어갔대요. 저 정도까지 오면은 157조로 오래 사는 거죠. 그럼 증시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겠죠. 한 3,400~500도. 개인의 힘이 중요하니까. 저축률은 그리고 18.6%인데 이게 22.3%까지 간 적이 있대요. 저축률이. 이걸 단순 대입해보면 순저축액이 255조. 그러면은 얼마죠? 개인 순매수는 200조까지 늘어난다. 그러니까 그래서 157조에서 204조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는 예상일 뿐이야. 가장 낙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 주식 열풍이 강해지면 민간 부분 저축률은 더 높아지겠죠. 예. 근데 금융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좋았을 때랑. 그리고 그래서 고객의 탁금은 또 최대 160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0조는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제 개인이 나가느냐? 고점 대비 20% 빠지면. 옛날에 2009년, 2011년, 16년. 예, 개인들은 그런 어떤 뭔가 좀 안 좋은 이벤트가 생겨서 증시가 폭락을 하면 20% 이상, 그러면 거의 본격적인 유출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잠깐 멈추고 또 다시 방송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잠깐 또 자리 좀 비우고 와서 다시 좀 녹화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이제 보고서 이제 MLCC 먼저 보여드리고, MLCC 하면 우리 삼성전기, 저는 제발 삼성전기 몇몇 종목 있죠. 우리 제가 강조해드렸던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예. SK, 또 한화, 이런 것들 진짜 끝까지 가져가세요. 웬만하면 팔지 마시고, 전기도 마찬가지. 뭐 MC넥스 이런 것들, 시장이 그 메가 트렌드에 탄 기업들은 팔면 안 돼요, 진짜. 함부로 파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MLCC 지금 전장 산업용 MLCC 안정적 공급 확보 위해서 유통 채널의 판가 인상 제한이 감지가 됐대요. 그러니까 판가를 올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신영증권에서 중국과 대만 채널을 체크를 했나 봐요. 했는데 일본 무라타가 세계 1등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만드는 그 타이밍이 좀 길어지면서 물량 확보를 위해 일부 중간 유통 채널에서 인상된 판가를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 올리는 거죠. 예. 그래서 IT에서도 제품가 올라가고 자동차용, 산업용, 뭐 산업용 IT 자동차 다 들어가니까. 특히 이제 삼성 전기가 최근에 계속 강화하는 쪽이 자동차용입니다. 그리고 2020년 1분기에 정말 생산이 안 돼가지고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제 최근에 가동률은 급격히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판가 상승은 없었대요, 작년에는. 재고가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하반기부터 이제 조금씩 수요가 늘고 이러면서 이제 재고가 낮아지면서 가격 상승이 이제 시작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판가 인상이 되면 급속도로 다른 업체들한테 퍼지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의 삼성전기나 삼화컨덴서나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NHN인데 뭐 이 기업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그 이렇게 한 게임으로 유명한 회사죠. 예, 모바일 게임하고 페이코라는 이제 전자결제 하는 회사인데 일단 목표 주가를 낮췄어요. 제가 뭐 요새는 안 좋은 기업들은 거의 잘 얘기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뭐 안 좋다기보다는 여기 보고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혹시 또 주주분들 기분 나빠하시지 마세요. 예, 이런 보고서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절대로요 여러분들한테 쓴소리 해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예, 사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지도도 올라가고 너무 많이도 보시죠. 뭐 하루에 막 30만 회가 넘으니까 당연히 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제가 안 좋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댓글 달려요. 네, 뭐 어떤 종목인지 또 아실 거예요. 예, 제가 뭐 예전에도 뭐 이렇게 비교 분석한 것들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조금 쓴소리 하면 예, 바로 그냥 공격하시고. 예, 그래서 참 그런 게 신경 쓰여서 참 저도 쓴소리 하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뭐 안 좋은 거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뭐 잘못됐나요? 주식에서 맨날 좋은 얘기만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도 아무튼 미리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NHN. 그냥 이게 오늘 보고서 나와서 그래요. NH에서 보고서가 나왔고 투자 의견을 낮춰버렸어요. 중립으로. 목표 주가를 84,000으로 하향 조정했고, 그러니까 결제나 광고 사업은 매출 성장하는데 신작 게임이 흥행에 실패했대요. 그리고 저는 사실 NHN 볼 때 뭘 보냐면 이 페이코를 봐요. 이 페이코가 되게 잘 나갔었어요. 이 전자결제 저도 한 번씩 사용하거든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근데 점점 밀려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는 성장을 하는데 페이코는 이제 결제 대금이 이게 옆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이 게임들이 다 흥행이 실패.
그다음에 기존 게임도 노후화. 예, 그러니까 요 사실 이런 자료 쓰는 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애널리스트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안 좋게 쓰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팩트니까 썼겠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예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분명히 올해 기대해 볼 만한 것도 있습니다. 올해 5개의 게임을 출시하는 게 이 중에 한두 개 터지면 또 주가 급등해요. 네, 그건 두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 허가는 이제 획득을 했는데 요게 좀 관건이면 요게 좀 잘 되면 또 주가 모멘텀인데, 근데 문제는 페이코 거래 대금이 좀 정체돼 있다. 근데 올해는 다시 회복할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 의견은 뭐냐면 일단 당장은 모멘텀이 없다. 예, 게임도 어렵고.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요즘 뭐냐면 이걸 보면서 느낀 게, 게임은 저는 어차피 별 기대 안 해요.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예측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전자결제 페이코가 결제액이 늘어나야 돼요. 의미 있게. 이게 확인이 돼야 이 종목은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주가가 오르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페이코를 사람들이 많이 쓰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NHN 경영진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직원분들이. 예, 거기에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주가 가지 말라고 해도 10만 원 가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제가 좋게 얘기해도 절대 안 갑니다. 예. 그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NHN은 한번 좀 여러분들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NHN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예. 저도 요새 뭐 NHN은 거의 안 봐가지고 주가 흐름이, 잠시만요. 아, 오늘 안 그래도 이 보고서 영향 좀 받은 것 같아요. 그죠? 밀려버렸죠. 주가가.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좋았는데 그 후로 이제 무너져 버렸고, 주가 바닥은 맞는데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아시잖아요. 제가 종목 볼 때 바닥 다진 종목 좋아합니다. 이런 거 좋아는 해요. 근데 앞으로 좋아질 게 보여야 돼요. 반드시. 그게 없으면 저는 관심 없어요. 근데 NHN은 앞으로 좋아질 게 있어야 되는데 두 개입니다. 게임하고 페이코 거래 대금. 이게 보이면 가는 거예요. 10만 원 가요, 그냥. 안 보이면 못 가요.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그거 염두에 두시고, 주주분들은 페이코 거래 대금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게 만약에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네. 늘지 않으면 뭐 주가 가긴 쉽지 않습니다. 그것만 잘 판단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좀 안 좋은, 대부분은 요새 좋은 보고서가 좀 많긴 한데 요게 조금 안 좋은 보고서가 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감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예, 근데 오늘 여러분들 너무 고생들 하셨고, 오늘 시장 뭐 특히 SK 가지고 계신 분들 뭐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장은 여러분들이, 저는 계속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어제까지 보여드렸지만 작년에, 그래 뭐 작년에 우리 삼성전자 전기 많이 했잖아요. 예, 너무 좋다 막. 예, 저도 뭐 거기에 꽂혀가지고. 예, 근데 올해는 달라요. 올해는,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 뭐가 좋아질까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 안 좋았다 올해 좋아지는 거, 작년에 좀 좋았지만 주가는 별 볼 일 없었던 것 중에 올해 좋아질 거, 이런 거 찾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현대모비스나 뭐 아까 SK나 하나나 뭐 이런 기업들이고, 또 최근에 화장품 회사들 마찬가지고, 아니면 의류 회사, 우선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못했던 하방이 단단한 거 중에 계속 좋아질 거. 그래서 우주항공도 마찬가지. 우주항공 중에서 하나그룹하고 한국항공우주가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주가 진짜 뭐 방산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약간 굴레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 무거웠었고, 근데 그 굴레를 이제 벗기 시작하니까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자동차 이제 그 요즘에 분위기 뜨는데 현대모비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 뭐 한국 단자 같은 기업도 있고, 찾아보시면 되게 많아요. 똘똘한 기업들인데 주가 못 올라간 것. 뭐 그런 것들도 고민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부를 하세요. 정말 주식 투자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뭐 이틀 전만 해도 장이 급락해서 우울하셨겠지만, 아니 뭐
우리 인생사랑 똑같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지금은 계속 우리 인생사로 비유를 하면 고속 질주를 하는 구간이에요. 그 구간에서 잠시 우리가 화장실 가기 위해서 조금씩은 한 번씩 쉬는 거죠. 아니 어떻게 화장실 한 번 안 가고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겠어요, 그죠? 예, 중간에 한 번씩은 쉬어야 되니까 그런 조정은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럴 때 절대 놀라지 마시라고. 그럴 때 사야죠. 쉬어갈 때 좋은 기업이 보이면 적절한 가격에서 잘 사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라는 게 별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산업 공부. 아, 뭐가 좋아지고 뭐가 트렌드고 여러분이 쓰시는 거라든가 여러분 주변에도 되게 많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네.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카카오잖아요. 카카오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안 쓰는 경우가 있나요? 다 쓰게 돼요. 이제 뭐 은행이 아니라 카카오뱅크 쓰시는 분도 많아지죠. 은행주가 왜 안 가고 카카오는 가는지 극명하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 지금 뭐 일주일 정도의 어떤 내가 삶을 보냈는지 한번 상상을, 그러니까 복기를 해보세요. 예, 거기서 내가 카카오톡을 쓰고 은행을 갔는지 아니 모바일로 거래를 했는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데서 다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주식 투자 뭐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편하게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힘내시고, 예, 제가 아무튼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분이 마지막 요거 뭐죠? 네. 이분이 이건 꼭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한 분께서 손수 정말 힘드시게 편지를 보내셨고,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서 횟집을 운영하시는 53세의 뭐 제가 성함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 분께서 이제 편지를 적어주셨는데 작년 11월 중순부터 이 방송을 처음 들었대요. 근데 얼굴 생김새가 제가 수학 선생님 같나 봐요입니다. 그래서 증시 시황 리포트 신문 기사 뭐 너무 열성적이셔서 반했다고 하고요. 이 방송을 매일매일 듣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저를 염라대왕님이라고 하셨네요. 애칭으로.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간절한 부탁이 있어서 펜을 들었다고 하시는데, 옛날 2011년도 10월에 옛날 지금은 KB증권이죠. 현대증권에서 포스코를 고점에서 많이 빠졌다는 생각에 47만 5천에 매수를 한 번에 하셨대요. 예, 근데 주식이라면 옛날 여자 상고 다닐 때 그때 유가증권 배운 게 처음인데, 아무튼 포스코 철강 1등주니까 망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사셨고 9년 동안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반복해서 지금 평균 단가 41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억 정도 매수하셨다고 하시는데 현재 10년째. 참 이게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아무 종목이나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그죠? 여기서 극명하게 뭐 갈리죠. 아무튼 그렇고 2016년에 그 매도할 기회가 한번 있었다고 하시는데 원금 회복을 기다리다가 지금 오늘까지 좀 울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금만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뭐 대형님께서는 저는 모르죠.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하셨는데, 예, 아무튼 제가 뭐 포스코 그냥 말씀드릴 건 뭐 포스코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 같으면 포스코 그냥 하지 마세요. 뭐 가망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포스코는 좋아지는 포스코예요. 그래서 여기 사연 주신 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힘내시고, 포스코가 지금 이제 27만 원인데 이 회사가 요새 그 철강 가격 올라가고 중국의 경기 부양 들어오면 주가 많이 갈 수 있어요. 40만 원까지는 좀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35만 원까지는 보여요. 일단 저는 자산 가치가 53만 원인데 35, 뭐 약간 오버슈팅하면 40도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35만 원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이사 가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세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전에 40 찍었는데 여기 못 가리란 법 없습니다. 그때보다 업황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주변에서 또 이제 그런 이제 연락 오시거나 상담 한번 받아보면
다른데 뭐 이렇게 뭐 전문가 분들이나 이렇게 상담 받아서 뭐 거기서 좀 별로 안 좋았다 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긴 하는데 뭐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지만 그냥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종목을 많이 물려 있잖아요. 예, 물려 있으면 저는 그 종목을 웬만하면 가져가시라 그래요. 회사가 안 나쁘면. 왜냐면 저도 예전에 많이 상담을 해봤지만 저도 옛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딱 종목을 보고 딱 뭐 아닌 종목들이 있잖아요. 제 성향에도 안 맞고 그런 걸 옛날에 다 쳐내려가고 제가 권유드린 종목으로 압축하세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결론적으로 그게 뭐 갔을 때는 더 좋은 결과 나오는데 팔았던 종목들이 더 잘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절대로 물린 종목 함부로 팔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이건 저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뭐 되게 어떤 이제 분들이 이렇게 상담 받고 다른 데서 오셨는데 막 거기서 다 정리하라고 했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뭐 성향이 차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요. 예. 제 스타일은 웬만하면 저는 그냥 보유하셔라. 근데 진짜 안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건 자르라 그러죠. 포스코 마찬가지예요. 예. 저는 매도하라고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예. 아니 뭐 설사 안 가도 우리 한국의 대표 철강 세계 1, 2등 다투는 이 기업을 왜 팔아요? 장이 끝난 것도 아닌데. 희망 가지고 배당 그래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동안. 배당 꾸준히 받으시면서 어느 시점에서 이익도 날 거예요. 그래서 최소 35만 원 이상 보시고 힘내시고 가져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종목들 함부로 파시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함부로 손절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손절할 종목 애초에 사지도 말아라.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손절할 수도 있는 건데 애초에 좋은 종목 사시고 좋은 타이밍에 들어갔으면 손절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물타기 적극 항상 제가 그러죠. 물타기를 저는 너무 좋아해요.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물타기 하지 마라. 물타기 하면 패가 망신한다. 안 그래요. 아니, SK를 예를 들게요. SK가 이제 이런 데는 전 얘기 안 하죠.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만약 50만 원 보였다고 치면 사라고 해요. 물리죠. 더 사라고 합니다. 예. 물론 물타기가 될 수 있죠. 괴롭죠. 예. 저는 끝까지 밀어붙여요. 예. 그리고 올라갈 때도 사라 그래요. 여기서. 제가 최근에 그랬죠. 방송에서도 이런 구간 괜찮아 보인다고. 제가 여기까지도 얘기했어요. 올라왔는데도. 왜냐면 이제 위가 목표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불타기 물타기가 혼재돼 있는데 어느 게 정답인지 우리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기업이 좋고 정말 뭐 예를 들어 SK가 50만 원이 간다고 확신이 들면 물타기를 해야지 왜 안 합니까? 예. 돈 벌기가 그렇게 쉽나요? 뭐 어떻게 매번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요? 차트 보고요?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예. 저도 차트가 엄청 좋아했습니다. 잘 안 맞아요. 솔직히. 예.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저희 이트렌드의 강은보 센터장님은 진짜 차트는 잘 봐요. 차트는 잘 보시더라고. 예. 근데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차트 탁탁탁 해가지고 하시는 건 너무 좋죠. 저는 부러워요. 막 그런 분들 보면. 근데 그건 제 능력 밖이라서.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그런 부분보다도 기업을 정확히 알고 이 종목의 목표 주가라는 거 내가 생각하는 부분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물타기를 하라는 겁니다. 빠지면 더 즐기시라는 거예요. 이걸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 어찌 될지 모르니까 한 번에 샀는데 만약 여기서 몰빵했어요. 결론은 수익인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좀 또 이 잔소리가 또 길었네요. 예. 아무튼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이 트렌드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